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상 제작이긴 한데 좀 광고 분야에 좀 특화된 광고 영상 제작, 영상 감독이기도 하고 뭐 CF 감독을 지향하긴 하지만 요즘 CF가 많이 없기 때문에 CF 감독이라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뭐 프로덕션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운영한 지가 좀 오래됐죠. 아, 처음에는 광고회사에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프로덕션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 그러면 영상 감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상 감독. 지역 같은 경우는 연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획부터 연출, 때로는 편집도 해야 되고 CG 기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부분, 녹음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제작 전반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상업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기업 외에 또 요즘은 이제 관공서에 대한 부분들, 공공기관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영상감독은 어떤 분이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똑같이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영상감독은 특별한 분야의 지식을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소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또 물론 거기다가 또 예술적인 분야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출을 하는 게 좋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광고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광고라든지 기업 이미지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주로 이제 한 15초, 20초, 30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들도 많이 일어났고,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되고 공공의 역할이 강화가 되면서 주로 이제 관공서 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관공서에 관련된 영상 제작. 힘든 점이 뭐예요? 이 일을 하면서? 뭐 첫 번째 힘든 점은 일단은 정해진 예산 내에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내가 1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객들은 100원을 주지 않죠. 보통 한 30원 주고 100원짜리 작품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그 퀄리티를 맞출 수 있을까, 작품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나 또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필요한데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서 아이디어들 이렇게 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늘 그렇게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 업무의 연장이나 할까 뭐 이런 쪽의 느낌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일하는 시간도 일을 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받게 되죠. 홍보 영상 제작비가 한 1억 정도의 제작비를 받았다면 그게 한 불과 한 15년 전, 뭐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홍보 영상 제작비는 2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떨어졌다네.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뭐 500만 원에 제작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장비가 간소해야 돼도. 그렇죠. 근데 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기존의 프로덕션을 운영했던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약화된 거죠. 경험이 오히려 장애다. 왜 장애가 되냐? 이 경험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들이 너무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 이거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이거는 또 외주팀을 많이 활용해야 돼서 안 돼. 뭐 이런저런 자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영상은 사실 혼자 하는 영상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최근에 영상들은 사실 이제 1인 기업들,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이 일을 혼자서 다 뭐 기획부터 제작까지 편집, 또 마무리까지 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컨셉을 추출하고 제품 분석해서 컨셉을 추출하고 그 컨셉에 의해서 광고나 영상들을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서 아이디어 나오고 그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컨셉들이 또 만들어지고 거꾸로 역으로 가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관념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계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의 아이디어, 젊은 애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좀 많이 뽑아줘서 가고 싶어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다 젊은 친구들도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신구 세력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얘들 아이디어가 좋고 얘들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고 싶고 듣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좀 막막함을 많이 느끼죠. 앞으로 이 일 계속 하실 거예요? 대안을 찾으면 안 할 거예요. 대안을 예, 찾으면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대안이 생긴다면 예, 저는 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어쨌든 한 20년 이상을 이제 25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광고 이 영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새로운 어떤 상업 분야에 대한 어떤 흥미나 재미 느끼면 저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그만둡니다. 애들은 다 컸어요. 거의 이제 다 컸고요. 이제 대학생 2명인데 한 4년 정도 고생하면 저는 이제 조금 자유의 몸이 되지 않을까. 네,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뭐 대안 없더라도 만약 이 일을 그만두면 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산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산을 모티브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숲 해설사도 아주 매력 있는 것 같고요. 또 문화 관련된 해설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것들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에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여행하면서 사진과 글을 써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로 유튜브 하면 되겠네. 그걸 유튜브 할까요? 어떻게 오늘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뭐 네. 마지막 하실 말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